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배경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1. 지정학적 원인. 지리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유럽에게는 동방 진출을 위한, 아시아의 유목민에게는 유럽으로 들어가기 위한 길목이다. 지형도로 보면 유럽 대륙의 북쪽 부근은 대부분이 평지이고 남쪽 부근은 카르파티아 산맥, 알프스 산맥 등이 위치해 있어 자연적으로 외부의 침입에 대해 용이하다. 나토에 가입해 있는 발트 3국과 터키가 가입할 수 있었던 지정학적 이유는 발트 3국 서쪽에 위치한 발트해를 이용한 해상적인 유리함, 러시아와 맞닿아 있는 흑해와 인접한 터키여서이다. 결국 이렇게 나토 라인과 러시아의 국경에 선을 그어보면 그 사이에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가 남아있는 것이다. 둘, 러시아 측 배경. 소련 시절부터 현재의 러시아까지 모스크바의 모든 역량이 집중돼서 모스크바가 불능 상태에 빠지면 곧 러시아는 복구 불능 상태에 빠진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러시아를 공격하던 나라들은 모스크바를 1순위로 노렸다. 이것은 반대로 러시아가 선제 핵타격을 할 수 있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미국이 유럽 정세에 빠지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키이우와 모스크바의 직선거리 약 750km 내외로 우크라이나가 단거리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을 도입하면 모스크바에 직접 타격이 가능하며 핵탄두까지 장착하게 되면 러시아 또한 위협에 노출하게 된다. 지정학적으로도 우크라이나 기준 서쪽으로는 카르파티아 산맥으로 인해 지상군의 이동 반경이 좁지만 우크라이나 기준과 그 동쪽으로부터 넓은 평야 지대로 지상군의 이동 반경이 비약적으로 넓어지게 된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친러시아화가 된다면 러시아는 좁은 평야지대를 전선으로 방어가 가능하게 되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해 반러시아화가 되면 러시아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긴 전선을 상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평야 전선뿐만 아니라 흑해 관련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흑해는 러시아의 지중해 진출을 유일한 통로이자 다른 유럽 나라에 대해 국제적인 지위를 가져올 전략적 요충지이다. 게다가 카스피해의 지역의 에너지 자원 개발, 파이프라인 건설을 둘러싸고 통제권과 경제적 이권에서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러시아 시점에서는 반러시아 성향의 우크라이나 현재 정권을 방치한다면 치명적인 지정학적,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며, 이는 곧 러시아 정권에서도 영향을 받으므로 이를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점령하거나 친러시아 정권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 된 것이다. 셋. 우크라이나 측 배경.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는 가까운 예시로 중국과 대만의 관계를 생각하면 쉬워진다. 역사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는 동일한 슬라브 문명권이고 정치, 경제, 민족, 언어, 종교적으로 공동체라고 볼 수 있었다. 하지만 1991년 소련의 붕괴로 지금의 새 나라가 등장했다. 이 과정으로 우크라이나는 구소련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우리로 생각하지만 우크라이나, 그중 특히 서부 지방에서는 러시아를 남으로 보는 경향이 생겼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동서로 나누는 드네프르 강이 있는데, 이 강을 기준으로 서부는 러시아계 우크라이나인이 5%대이고 공업지대인 동부 우크라이나는 국경지대로 갈수록 러시아계 우크라이나인 비율이 높아지면서 그 끝인 돈바스 지역은 25%의 비율을 보여준다. 전체 면적에서 약 17%의 러시아계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정치적, 외교적으로 꾸준히 갈등이 있었다. 넷. 나토 진영 측 배경. 나토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맞닿아 있고 국경이 대부분 평야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지켜주기 불리한 환경이다. 방파제 역할을 할 나라가 우크라이나만 있는 게 아닐 뿐더러 나토 측에서 가장 주요한 방어 지역은 폴란드이고, 그 뒤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발트 3국이 반러시아 성향이다. 러시아가 흑해를 장악해도 지중해로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인 보스포루스 해협은 나토 회원국인 터키가 장악하고 있어 고립돼 있는 상태이다. 이곳이 러시아의 수중에 들어왔다 해도 2차 방어선 격으로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의 영향력 하에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나토는 우크라이나를 가입시키기엔 다른 기존 회원국들에 비해 명분과 실리가 비교적 미미하다. 5. 미국의 입장. 결론을 미리 말하면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미국 트럼프 정권 초기까지는 우크라이나보다 친중 국가로 분류되는 파키스탄에 더 많은 금액을 원조하는 상황이었다. 참고로 이스라엘에 원조하는 금액은 1년에 38억 달러로 추정되고 이는 우크라이나의 1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비교적 적은 원조가 이루어진 까닭은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미국의 원조가 러시아로 흘러들어갈 가능성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82 공수사단을 폴란드 방면에 추가 파병하여 푸틴에게 군사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제스처를 취했지만 현재까지 군사적 행보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시각에서 러시아는 이미 쇠퇴기에 접어든 상태에서 러시아의 힘을 더 빼기 위해 우크라이나 침공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어 소모전으로 끌려갈 경우 청년층 기반이 부실하고 경제력이 하락세인 러시아가 전쟁 비용과 국제적인 제재에 국가적 손실이 덮쳐서 국가 파산으로 몇십 년 전으로 후퇴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미국에서는 손실 없이 러시아가 쇠퇴한다는 내용이지만 전쟁 장기화로 인해 나라 구분 없이 희생되는 군인 신분의 청년들과 민간인의 피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을 간과했다는 사실이 있다. 끝.